소개받은 국립경북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규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학교 이름이 생소할 겁니다. 예, 국립경북대. 어제 경북대 같기도 한데 경북대는 아니고 처음에는 오타라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국립경북대라는 어쨌든 통합 대학으로 이제 출범을 했고요. 올해 3월 1일자로 출범을 했고, 사실 국립경북대는 아시겠지만 국립안동대학교와 4년제인 국립안동대학교와 2년제, 3년제인 경북도립대학교가 글로컬 사업을 전제로 통합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3년 이전부터 이제 통합 논의가 계속 있었고, 지금 강원대, 강릉, 원주대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두 번 다시 통합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립경북대가 탄생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통합 거버넌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오늘 주최 측에서 교양교육도 교양교육이지만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과정을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교육혁신본부장이라는 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통합의 과정을 좀 설명드리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발표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양교육에 완전히 초점화된 발표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국립경북대가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 왔고 또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논제들이 무엇인가 정도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이 공공형 대학인데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국립경북대가 탄생을 할 때의 글로컬 사업의 큰 주제가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공공형 대학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공형 대학이라는 것은 국립대이라는 점에서 이 국립대가 독자적으로 어떤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지자체와 아주 밀접하게 협업하는 체계를 갖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또 경상북도의 산하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안동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에 위치한 7개에서 9개의 공공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경상북도와 함께 나아가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공공형 대학이라는 큰 캐치프레이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혁신본부가 이제 각 대학마다 교육혁신본부라는 이름으로도 있고요. 학사본부라는 이름으로도 있고요. 교무처 아래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무처 아래에 학사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와 비교과를 전부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비교과에서 우리 교수학습개발센터 CTL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혁신본부 안에 있고요. 교양교육원이나 어학원도 혁신본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조금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국립경북대가 통합을 할 때 저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공공대학 저기 왼쪽에 공공대학, 인문혁명, 장벽 파괴, 지역상생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분명히 내세워서 통합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할 때의 핵심적인 키워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대학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공립대가 통합을 하면서 경상북도와 교육 연구의 기능을 함께 가는 그런 어떤 공공 수요를 창출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로컬이 선정될 때, 글로컬 대학이 이제 선정될 때 2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는 인문이었고요. 왜냐하면 안동이라는 지역이
유교 인문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문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저기 맨 밑에 있는 지역 상생입니다. 지역 상생은 저희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국가 산업단지가 안동과 예천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과 관련되는 산업이 저희 대학에서는 좀 특성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인문이라는 키워드와 백신이라는 키워드 두 가지가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각각의 키워드가 인문혁명과 지역상생이라는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벽 파괴야 두 대학이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행정적인 체계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것들이 통합이 필요할 것이고, 통합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규정이라든가 여러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벽 파괴는 대학 통합에 따라오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되게 분명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공공대학, 또 인문혁명, 장벽 파괴, 지역상생이라는 분명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명확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의 구성원으로서는 정말 힘듭니다. 예.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기 장벽 파괴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과 체제가 지금까지의 대학이었는데, 지금의 국립경북대는 학과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과였던 것들을 학부제로 다 바꿨거든요. 근데 이거 바꾸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변화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가 2024년까지는 존재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국어국문학과라든가 중어중문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들이 다 합쳐서 인문문화학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어국문학과는 국어국문학 전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학부제가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학부제를 왜 하는가? 학생들은 저희 대학은 1학년 1학기 때 광역학부로 입학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어국문학과를 가고 싶으면 인문문화학부로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문문화학부에서 1학년 1학기 동안 전공을 탐색하고 대학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서 1학년 2학기 때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인문문화학부로 들어온 다음에 국어국문학 전공으로 1학년 2학기 때 가게 되는 거죠. 전체 대학에, 저희가 큰 대학은 아닙니다. 국립경북대학교가 전체 구성원을 생각하면 학생 수는 한 6,000명 안팎으로 중소 규모의 대학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입생은 한 1,400명, 1,500명 정도가 되는데 1,500명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7,800명 학생들은 광역학부제로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80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때 끊임없이 전공 탐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양교육과정이라든가 전공과정도 1학년 1학기 때는 사실상 전공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는 완벽하게 교양과정 중심으로, 특히 광역학부에 입학했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교양 교과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역학부도 광역학부인데 자유전공학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라는 것과 광역학부라는 것을 둘 다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말씀드리고, 자유전공학부 현재 입학생은 150명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학생들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대학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쉽게 얘기하면 자유전공 제도로 들어오는 친구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이 통합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머리 맞대고 개편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얘기하고 타대학 사례들 이렇게 보다 보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교수님들과 이제 만남을 시작하면 내 시수는 어디 가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교수님들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도 듣고 이게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단계이고, 애석하게도 여전히 그 고민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다시 학사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이고요. 왜냐하면 인문문화학부로 묶어놨더니 그 안에서도 이제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조정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강원대 강릉 원주대 통합 축하 많이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과정을 좀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가운데 우리 애들을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또 교수님의 시수도 시수이지만 학생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하면 잘 보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5분인데 제가 이렇게 썰을 풀다 보면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갈게요. 이거 뒤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공대학 한마디로 경상북도와 일체화되는 것이다. 제가 여기가 공적인 자리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허심탄회한 말씀을 드리는데 좋거든요. 예, 경상북도와 일체화되는 거 좋죠. 근데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약간의 회의가 듭니다. 도지사님이랑 같이 회의를 합니다. 들어가면 총장님, 부총장님, 교무처장님, 저도 본부장이니까 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고, 도에서 이제 원래 경북 도립 때는 이름이 도립이잖아요, 그죠? 경북 도립 때는 경상북도 겁니다. 예, 경상북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공대학이라고 국립대학이 아니라 공립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립대학이고, 공립대학이니까 거기 이제 전문대를 표방해서 2년제, 3년제 이렇게 되는데, 경북 도립대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있는데 이제 경북 도지사가 이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북 도립대 총장님도 총장님이지만 도지사님하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도지사님 이렇게 오고 국회의원님 이렇게 오다 보면 정치적인 얘기가 돼버리고, 국립대와 공립대, 또 국립대 간의 통합 자체가 대학의 자율성도 자율성이지만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픔이라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저희 교명에 있습니다. 국립경국대학교가. 예.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아픔이 있지만 저희 구성원은 사실은 국립안동대가 상당히 오래된 이름이거든요. 예, 70년, 80년 된 이름이고, 안동 사범학교에서 또 비롯된 교대, 안동 교대였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왔던 그런 대학이라서 사실은 안동 지역민이나 경북의 지역민은 안동대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애착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한 애착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사실 경국대는 경북국립대를 줄임말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는 있지만 연상이 잘 안 됩니다. 경북국립대의 줄임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교명이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공형 대학으로 간다라는 것은 경상북도와 일체화되는 대학이다. 그러면 모든 정책이라든가, 왜 글로컬 대학의 재원이 글로컬 사업비도 있지만 라이즈 사업비도 같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이즈는 도에서 주는 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게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경북 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 저희가 저쪽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합쳐서 국립경국대학교라는 이제 국립대학이 되었고요. 입학 정원 1,400명 정도고 전임 교원 수도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0명 정도의 전임 교원을 가지고 있는 작은 대학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캠퍼스의 특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안동 캠퍼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문 쪽과 백신 쪽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 사회, 디지털, IT 대학 하는 하나의 단과대학, 그리고 생명과학 공과대학이라는 하나의 단과대학.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정말 대학 통합을 하면서 내부적인 것도 많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되게 간결해졌습니다. 예, 크게 볼 때는. 대학이 4개 대학으로밖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 안에 이제 학부가 있고 그 안에 예전 개념이었던 학과가 쫙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공공수요인재대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국립경북대학교 공공수요인재대학. 다시 말해서 그쪽에는 좀 특성화를 해서 이 경북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가, 이쪽에 특화시켜서 예천 캠퍼스의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따져보면 안동 캠퍼스, 본캠이라 할 수 있는 안동 캠퍼스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고요. 저 예천 캠퍼스는 이제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만이 존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이제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이 한국국학진흥원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한국국학진흥원도 안동에 있습니다. 도산서원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국학진흥원부터 해서 전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가고, 저희가 이제 교수제도 중에 특이한 것이 JA 교원 제도를 적극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연구원 분들이 저희 학교에 JA 교원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서 수업하시러 오시고, 저희 교수님들 중에도 저쪽에 또 이렇게 파견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관과 대학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공공대학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사실은 만나면 달라지고요. 만나면 머리 아프고, 만나면 싸우고 오고, 막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통합준비위원회 만들고, 또 우리 학생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학생 의견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중간중간에 되게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대학 통합이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에 물밑 작업 논의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2023년 7월부터 해서 이제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이해단체 대표 간담회도 개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해단체는 지역에서의 유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유교다 보니까 이렇게 오시거든요. 예, 이렇게 오십니다. 한복 입고 오셔서 이거 전통을 살려야 돼.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이게 모르겠어요. 지역의 국립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쭉 하면서 저희는 다행히 찬반 투표에서는 찬성이 조금 7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도립대하고의 통합 자체가, 도립대도 사실은 이 공립대학으로서의 전문대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쪽 대학이 뭐 입학률이 낮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사실 도립대에서 이 우리 안동대하고의 통합을 먼저 원한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통합 자체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도 그렇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립대는 예천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안동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차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고, 사실 안동 예천은 거의 같이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도 안동 예천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다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질감도 없고 막 좀 좀 아니야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가자라는 생각을 해서 통합 찬반 투표는 무리 없이 그렇게 통과를 했고, 다만 이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잘 아시겠지만 통합 교명을 확정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교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슬펐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동 캠퍼스는 인문과 바이오와 백신 중심으로, 예천 캠퍼스는 공공 수요 분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고, 주요 경과는 이렇게 쭉쭉 저기 보시면 뭐 8월, 10월, 5월, 뭐 6월 이렇게 통폐합 승인 통보 나기 전까지 정말 그 본부 라인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이제 교명 때문에 이제 그 좀 갈등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끝까지 교명에 대해서 맨 처음에 그 교명에 대한 우선순위에 맨 처음에 최초의 설문조사의 1위는 국립안동대학교였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국립안동대학교가 90.7%의 지지를 받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상북도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동이라는 좀 중소도시의 이름은 좀 뺐으면 어떨까라는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빠지고, 후보가 진짜 많았습니다. 이거 좀 비하인드인데요. 후보 정말 많았어요. 경북 글로컬 대학교도 후보였고요. 국립인문과학기술대학교도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이게요, 국립인문과학기술대학교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쓰면 진짜 좋아 보입니다. 우리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국립인문과학기술대학교, 거기에 인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버럴 아츠가 들어가거든요. 클라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클라스트 되게 좋다 했는데, 인문과학기술이라는 게 단과대학 명이고 학문명이지 대학명이 될 수 없다라는, 저 위에서의 의견이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립경북대학교가 계속 2순위였거든요. 계속 2순위였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교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누가 뽑힐지는 모른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살아남네 하고 이 친구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통보를 작년에 받고,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의 통보를 받고 통합을 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대학이 만들어지면 교육과정이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전공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경과에 교육, 지역 혁신, 연구, 대학 경영에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행정조직은 4처, 그 다음에 1국, 1본부, 1센터, 1추진단 이렇게 해가지고 본부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겠지만 통합대학은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희는 통합대학이 되면 지금까지 안동대가 가지고 있던 역사, 즉 우리가 70주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75주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주년이래요. 국립경북대는 신생대학이라서 좀 또 다른 얘기지만 저희는 그래도 평가도 안 받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러니까 신생대학은 평가 면제예요. 5가 아니라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대학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경북대학은 새로운 대학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립안동대는 부총장 개념은 없었습니다. 총장 밑에 교무처장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공공부총장, 정책부총장이라는 부총장도 이제 새롭게 생겨났고, 좀 이게 대학 입장에선 어쨌든 양 캠퍼스가 있는 대학으로 좀 이렇게 거듭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통합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여기 또 직원분들 계실지 몰라가지고 좀 직원 승진 제도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막 가지고 왔거든요. 혁신본부다 보니까 과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맨날 회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결국에는 유사학과가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과는 국립안동대 행정학과와 합쳐서 이제 행정학 전공으로, 저기 행정학 전공은 지금의 사회과학부라는 광역학부 안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약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으로 치면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교사도 지방직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국립대학교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으로 치면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 분들이 국가직으로 이게 전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립대학교에서는 큰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기 이제 안동대학교에서 기존 계시던 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흡수 가능한가, 통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 중이고, 여전히 학사구조 개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저희는 사범대학과 간호학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 중에 나노 디그리와 마이크로 디그리를 조금 활성화를 했습니다. 다중전공 제도를 되게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우리가 다중전공이라 하면 복수전공, 부전공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복수전공, 부전공 이외에도 학제전공이라든가 2개 정도만 이수를 하면 이중설강제도 당연히 도입을 했고, 심지어 저희는 나노 디그리 중에는 교양 트랙 나노 디그리도 있습니다. 교양 과목 2개를 들으면 이게 나중에 나노 디그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졸업장에 전공으로서 나노 디그리를 이수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아이들이 여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성을 좀 보장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 그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안동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이 좀 부끄럽긴 한데 체계 자체가 좀 많이 미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핵심 교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초교양이라는 것과 균형교양이라는 세 가지의 체계는 가지고 있었는데 저 안에 있는 교과목들이 사실은 다 뒤섞여 있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립대학교와 통합을 하면서 통합 인재에 맞는 교양교육과정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상 다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도립대학교의 기존 교양과 어떻게 이렇게 융합을 시켰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흥미롭게도 공립대학교, 즉 공립대학교의 전문대학의 교양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한두 과목 정도만 듣고 실무 위주기 때문에 실무 전공 중심으로 다 들어서 사실상은 뭐 이렇게 흡수하고 통합하는데, 교양교육과정을 만드는데 큰 문제는 사실은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교양은 교필 모두가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저희는 인성과 가치 쪽에 대학의 어떤 가치를 좀 세우고자 했고, K컬처와 인문가치라는 쉽게 얘기하면 저 K컬처라는 키워드가 저희 글로컬 사업의 키워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과목을 새롭게 만들면서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듣는 과목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사고와 표현, 우리 강원대 강릉원주대 똑같은 거 있는 거 봤고요. 저 글로벌 의사소통도 그죠? 예. 그래서 아마 대동소이하게 디지털 리터러시 또 AI 리터러시 이쪽으로 해서 필수 과목인데, 이게 2에서 4, 2에서 4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4로 다 만들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아직은 논의 중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기초교양이 저는 제가 이제 교육혁신본부장으로서 기초교양은 아까 김재춘 교수님 말씀도 그렇지만 나 저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계열 기초의 성격이고 전공 기초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들이 약간 내려와 있는 특성인데, 저희는 통합을 하면서 광역학부제에 맞게 인문학 전공 탐색이라는 과목을 새로 만들고, 사회과학도 학부별로 좀 이렇게 전공 탐색할 수 있는 팀티칭 교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예, 자연과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중심으로 좀 앞으로 계속해서 재편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게 전공의 성격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한계라고 생각하고, 균형교양은 저 영역, 언어와 문화부터 진로와 취업이라는 영역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않았었지만 저거를 만들면서 기존 과목들을 이렇게 잘 배치를 하면서, 다만 아이들이 늘 얘기하는 것은 교과목 수가 부족하다, 들을 과목이 없다라는 거 늘 얘기하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학사 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교양 과목을 좀 많이 만드시는 게 어떻겠냐, 좀 하나 정도는 좀 만드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사례 발표가 좀 훌륭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1년 정도 먼저, 이게 1차년도에 글로컬 사업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먼저 간 대학으로서의 고충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민 중이고요. 글로컬 사업이 끝나는 2027년까지도 계속해서 고민해서 나아가야 될 지점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는 이만큼 준비해놓고, 그죠? 예, 두서없이 많은 얘기 드렸지만 조금이나마 그래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